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7일 오후 5시입니다. 다시 한번 진인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문재인 폐하 앞으로 보낸 상소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무 7조라고 했습니다. 7개 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겸손하면서도 폐부를 찌르는 건의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진인 글자도 멋지게 지었습니다. 진짜는 참진짜가 아닙니다. 티끌 진짜입니다. 저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폐하께서 백성들을 굽어 통촉하시옵소서라고 시작되는 이 글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특히 직업적으로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것은 천하명문이라고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글은 읽으면은 옛날 생각이 납니다. 한국인의 운율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운율의 리듬에 맞춰서 쓴 그림으로 읽으면은 아주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아주 고풍스럽기도 하고 현대스럽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웃깁니다. 사람을 울리는 것보다는 웃기는 게 좋잖아요. 그 웃기는 정도가 저속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고품격 해악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건 문학적으로 승화된 글입니다. 그래서 전파력이 센 거죠. 코로나 전파력보다 이 장안의 화제가 된 문재인 폐하 상소문의 전파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읽을 때마다 저도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글에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각박한 글이 설치는 요즘 세태에 정말 청량제가 되는 이 글, 이번에는 시무 7개 중에 5번째 항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정세는 역동하여 요란하고 민심은 역류하여 요동치니 나라는 좌우로 갈라졌으며, 제가 읽으니까 운율이 딱 맞죠. 이게 시조처럼. 그래서 읽기가 쉽고 이해하기도 쉬운 겁니다. 이 글에는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에 이 현대문을 주로 영어나 이런 데서 차용하여 쓰다가 보니까 과거의 한국 사람들의 이 말 습관과는 많이 달라졌는데, 이 글은 그 전통을 살린 글입니다. 그래서 아주 희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신은 역행하여 요사스럽고 충신은 영린하여 요절하니 국법은 깨어져 흩어져 싸웁니다. 나라의 위태로움은 풍전등화와 같고 백성의 곤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굽은 목을 겨우 세워 동서남북을 널리 살펴보니 영혼 깊이 잠들어 몽중이요 현자는 깊이 숨어 은둔하니 보이지 않사옵니다. 견왕 괄호하고 개의 왕은 곰과 범을 부리지 못하고 조왕 새의 왕은 수리와 매를 부리지 못하니 들끓는 것은 이리요 까마귀 때뿐이라. 소인은 통탄하며 먹을 갈고 신음하며 붓것을 가지런 해 삼과 아래올 뿐이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폐하, 조정의 대신 열중셋은 허황된 꿈을 쫓아 국사를 말아먹는 이상주의자요, 나머지 7 중 셋은 허황된 꿈을 팔아 표장사를 하는 장사치나 다름없고 나머지 4 중 셋은 시뻘건 혓바닥을 낼름거리며 폐하의 뒷구멍을 간지럽히는 아첨꾼이며 나머지 하나는 그저 자리만 차지해 세금만 축내는 무능력한 것들이니 폐하 청하옵건대 한날 한시에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을 기립시키시어 폐하의 실정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옵소서. 실책과 실정에 대해 이름 방구도 없이 백성을 팔아 폐하의 업적을 칭송하며
용비어 청가를 목 놓아 부르는 자에게는 진하게 우려낸 사약 한 사발을 내리시어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조정을 농락한 죄를 물어 국법의 지엄함을 널리 알리시고 함구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좌중의 눈치만 살피는 자에게는 차가운 냉수 한 사발을 내리시어 복지부동하여 세금만 축내는 것을 꾸짖으시며 폐하의 실책과 실정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지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에게는 잘 빚은 술을 한 잔 내리시어 격려하시되 비판과 더불어 해법과 계책을 내놓는 자에게는 한 잔의 술과 함께 영의정의 명패를 하사하시고 조정의 중심이자 폐하의 직위로 삼으시어 폐하의 자비로움과 영명함을 천하에 알리시옵소서. 이 구분이 참 멋집니다. 그 최고의 지식인을 비판 플러스 대책 내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도 중용해야 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하급 관리로 서되 위에 서는 사람은 대책을 내놓는 비판자.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 없는 비판은 그것은 공허한 거죠. 바로 이 점이 이 조은산 씨가 세상을 보는 눈이 아주 성숙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한 새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각지의 서생들을 불러 모아 민주와 인권, 자유를 각각 새긴 세 개의 명판을 나누어 주시고 한 손에 하나씩만 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이행하라 명하신 후 민주와 인권의 명판을 양손에 든 자는 따로 불러 모아 감옥에 모조리 투어 가시고 또한 일가의 재산을 모두 압류하도록 명하시어 자유를 버린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고 민주와 인권 앞세워 가지고 민주투사라는 간판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깨끗한 사람이라는 이 위선을 떨고 있는 자들을 엄벌하라는 겁니다. 민주파리 단속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주파리. 자유와 인권의 명판을 양손에 든 자는 폐하의 어수, 손입니다. 어수를 높이 들어 양 볼따기를 힘껏 후려치시고 나의 자유가 너의 인권과 상충하니 누가 이기겠는가 하문하시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입법과 그로 인한 법치의 귀중함을 일깨워 주시옵고 이것도 아주 고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상치되는 개념인데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다루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볼을 때려가지고 정신을 번쩍 들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유와 인권이 다 좋은 말이지만 이걸 세상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자유만 추구하다가는 공동체가 망하고 인권만 추구하다가는 자유를 잃게 되는 이 모순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자유와 민주의 명판을 양손에 든 자는 조정의 하급 관리에 임명하시되 사헌부와 포도청 그리고 고을 관아의 대민 업무를 도맡아 처리케 하시어 인권의 진정한 뜻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시며 자유와 민주의 명판을 양손에 든 자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민주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 이거죠. 자유는 개인의 이 기본권을 확대시키는 것이고 민주는 어떤 집단의 의지를 존중하는 거니까 개인과 집단을 조화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자유와 민주 다 상호 보완적이다. 만에 하나 그러니까 자유와 민주의 명판을 양손에 든 사람은 중용하라 이겁니다. 공무원 자격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나옵니다. 만에 하나 이랬습니다. 만에 하나 드물지만은 왼손에 자유와 민주 두 개의 명판을 들고 오른손에 인권의 명판을 든 자가 아뢰기를 자유가 없는 민주는 독재와 마찬가지요 민주가 없는 자유는 무법천지와 같은 바 둘은 양분될 수 없고 필히 양립해야 할 것이니
본디 이 둘은 하나인 것과 다름없어 함께 왼손이요 오른손의 인권은 이들을 능히 거둘 수 있으니 여기 세 개의 명판이 다 있어이다 라고 답한다면 그 자를 즉시 진사의 자리에 올려 국사의 중책을 맡기시옵고 한양의 떼굴 같은 집과 조선 제1의 명마가 끄는 마차 또한 하사하시어 그로 하여금 나라의 대업을 이끌고 폐하의 업적을 함께 빛내도록 하시옵소서. 요게 아주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명판을 2개를 들으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건 말이 안 된다, 나는 3개를 들겠다고 하면서 한 손에는 자유와 민주 2개의 명판을 들고 다른 손에는 인권의 명판을 들면서 설명이 자유와 민주는 나눌 수 없다, 자유와 민주는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눌 수 없는 가치다, 자유 없는 민주 없고 민주 없는 자유 없다, 그러니까 자유와 민주를 들었다. 또 한 손에는 인권이라는 명판을 들었다. 왜 인권이냐, 이 인권이 자유와 민주를 다 거들어 주는 것이다, 뒷받침해 주는 것이니까 자유, 민주, 인권은 삼위일체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 어느 하나도 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최고의 엘리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폐하 인사는 곧 만사라 하여 사옵니다. 이 땅에 늘린 게 학설이거늘 태반이 반쪽짜리 이념에 지나지 않고 또한 늘린 게 학자이거늘 태반이 한쪽으로 치우친 선동꾼에 불과하온데 하물며 조정의 대신들은 어떻게 사옵니까? 부디 민주와 인권을 앞세워 감성과 눈물을 팔고 그럴듯한 감언 이슬로 백성들의 표와 피를 팔아 제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삼는 저 널쥐와 같은 무리들을 끌고 모아 스스로를 박멸하라 명하시옵고 자유의 가치를 알고 몸소 행하며 자유와 민주와 인권의 조화를 논하는 총명한 인재를 신하로 쓰시어 나라의 평안을 되찾아 백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근사한 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파리, 인권파리 그만하고 자유, 민주, 인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쓰라. 어디까지나 자유가 우선이다. 이런 자유, 민주, 인권 순으로 딱 정해 놓았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적, 즉 입체적 시각을 가진, 종합적 시각을 가진 교양 있는 그런 엘리트를 쓰라는 이 글 또한 천하 명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분도 들으시니까 편하잖아요. 왜 편하느냐? 아까 그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리듬감, 박자와 맞는 글을 쓴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최고도의 문학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2개 더 남았는데 또 소개를 다음 편에 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